이렇게는 정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아쉬운 마음으로 지난 2018년에 저희 가족이 스위스와 프랑스를 여행했던 사진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너는 없었는데? 다음에도 갈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다 같이 스위스, 프랑스로 고고!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의 기다림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중국을 지나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스위스 제네바의 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여 스위스에서의 설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째 날 프랑스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지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1위라는 안시에 도착합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산, 들판이 만나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회전목마도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목적지 몽블랑의 마을인 프랑스 샤모니에 도착합니다. 몽블랑의 만년설을 바라보며 즐기는 수영의 맛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모를 겁니다. 몽블랑을 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갑니다.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높이 4,807m의 서유럽 최고봉인 몽블랑은 하얀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전망대를 지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몽블랑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케이블카에서 보는 풍경도 장관입니다. 숙소인 지인 집으로 가기 전 제네바를 다시 들려서 전쟁 반대, 지뢰 사용 반대를 뜻하는 브로큰 체어를 구경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실물도 영접하고 갑니다. 셋째 날 기차를 타고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으로 향합니다. 기차 안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어서 재밌게 놀면서 갈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도착한 베른은 유럽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그림이 되더라고요. 높이 100.6m에 달하는 베른 대성당도 둘러보았습니다. 200여 종의 장미와 벚꽃 등이 있는 로젠가르텐의 여유로움도 만끽했습니다. 베른 구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유명한 포토존에서 한컷 찍으니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베른을 상징하는 동물인 곰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곰공원도 있었습니다. 넷째 날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이브아로 향하기 위해
니옹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니옹에서 이브아까지는 배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푸른 하늘과 레만 호수의 푸른 물결, 마을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브아는 프랑스 정부에서 선정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59개 중 하나로 선정된 곳으로 보통 한두 시간이면 구경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마을입니다. 14세기에 건설된 성벽 안에 위치한 이브아는 온통 돌로 된 집들이 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쁜 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마을 자체가 워낙 작아서 조금만 가면 동네가 끝나는 느낌이 사뭇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동화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렌트카로 여정을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라보입니다. 레만 호수의 절경을 앞에 두고 먹는 음료의 맛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스위스 아기가 귀여웠는지 서영이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라보 포도밭은 그 상당한 규모를 실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차로 조금 달려 도착한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한 도시 몽트레입니다. 1978년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인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앨범 녹음차 몽트레를 방문하였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몽트레를 와라 라는 말을 종종 했을 정도로 이곳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몽트레를 지나 마테호른의 땅 체르마트로 향했습니다. 체르마트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내연기관 차량 통행 금지 구역이므로 렌트카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한 후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인구가 6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 체르마트는 흡사 그 느낌이 처음 방문했던 샤모니 몽블랑 마을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여섯째 날 마테호른을 보기 위해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고 지대도 높으므로 5월에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옷은 적당히 두껍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설산을 앞에 두고 마시는 카푸치노 한 잔의 분위기가 그만이었습니다. 높이 4,478m의 세계 3대 미봉 마테호른을 보기 위해 구름이 걷히기를 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결국 마테호른의 여신은 그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신라면, 컵라면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보다 6배 정도 비쌌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설산을 보며 먹는 라면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고르너그라트에서 그린델발트로 이동하는 길은 중간에 차에 탄 채 기차로 이동하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들린 인터라켄은 전형적인 관광지였습니다. 스위스에 와서 타국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본 곳이었고요. 스위스 같지 않은 풍경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불만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린델발트에 오시면 반드시 아이거산 뷰로 숙소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이렇게 그림과 같은 절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융프라우로 향하는 출발점인 해발 2061m의 클라이네샤이덱에 도착했습니다. 알프스의 고봉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원 마을을 감상하며 하이킹하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높이 1650m의 산악마을 뮤이렌을 찾았습니다. 영화 007의 촬영지인 쉘트호른에 인접해 있고 인구는 450명밖에 안 되는 아담하고 동화 같은 마을입니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되는 마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포토존인 뮤이렌 통나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은 통나무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정리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뮤이렌에 오셨다면 꼭 들려야 되는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혹시 아직도 가보지 않으셨다면 다음 여행지로는 아름다운 스위스를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